예,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총선 전까지만 해도 누구 꼭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반대 누가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누구누구가 반대했대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일러바치는 그런 방송도 제가 몇 번 했었죠. 그랬더니 어떤 국회의원들은 저를 아주 원수 보듯이 해요. 박용진 같은 애는요, 저 보면요, 눈초리부터 달라져요. 눈꼬리가 휙 올라가면서, 예, 눈 아래 아주 이렇게 살기가 막 돌아요. 뭐 뿐만 아닙니다. 뭐 박광원 같은 사람은 제가 어디 있다 그러면 근처에 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살살 할까? 그래도 이제는 누구누구를 꼭 집어서 말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지원이니 박범계니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찝지 않으면은요, 꼭 민주당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민주당 답답해요. 넌 민주당 무능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네, 그거 아니라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도 아니라고요. 실제로 그런 말씀하시면 진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 맥 빠져요. 자, 왁구나님, 박광원 죽통 한 대 날려주십시오. 생각 같아서는 죽통을 날리고 싶어요. 진짜. 요것들이 요즘에 또 제 발목을 잡으려고 또 무슨 뭐 소송 건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나 진짜. 자, 오밤중 뉴스 서론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함상훈 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함상훈 판사는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최근에 지명한 놈이죠. 제가 어제 그제 이 함상훈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함상훈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관 참시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역시 나쁜 놈은 한 가지 잘못만 하는 게 아니고 나쁜 놈 주변에는 나쁜 놈이 몰려있다 라는 말이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함상훈 판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이 사법농단 얘기가 나왔고 신영철 판사 얘기가 나왔고 뭐 그러다가 또 조한창 재판관 얘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함상훈을 거쳐서 신영철을 거쳐서 사법농단을 거쳐서 조한창까지 연결되는 얘네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어쩜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을까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그런 데 쓰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함상훈이란 자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욕보인 자라고 합니다. 진짜냐고요? 살펴볼게요. 참 지금 함상훈 판사가 내린 판결 중에 2,400원 판결은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400원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 외에 이 김학의 관련된 판결에서도 함상훈이가 판결을 내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김학의를 무혐의 판결했던 검사들, 이 검사들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고발장을 냈더니 또 무혐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시민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이라는 걸 내요. 이 새끼 꼭 처벌해 줘야 됩니다. 이 검사들, 김학의를 일부러 봐준 눈도 나쁘고 귀도 나쁜 이 검사들 꼭 처벌해 주세요 했더니 함상훈 판사가 판사들 판단이 맞아? 판사들 나쁜 놈 아니야?
라고 해서 재정 신청을 기각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용산 참사 사건에서 그 철거민들이 병원에서 부상 치료받은 그러면서 병원비 낸 거 이거 다 환수해서 뺏어갔다. 그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함상훈 판사가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렸으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게다가 제가 어제 공개해 드린 거는 이 2,400원짜리 판결이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 판결이더라. 제가 그런 말씀까지도 어제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인형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함상훈 판사하고 적어도 4군데 이상에서 함께 근무를 했고 서울대 2년 선후배고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다. 요 얘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그래요.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판결 뒤에는 늘 보면 전관예우가 있습니다. 왜 윤석열과 관련해서 검찰의 이상한 판결들 그 파고 들어가면은 김건희가 나오듯이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판결들 그 배경에는 항상 전관예우가 있어 왔어요. 그리고 이 2,400원 함상훈 부장판사의 2,400원 판결 뒤에도 전관예우가 있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바로 함상훈이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 참시한 자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언론 보도 잘 봐주시겠습니까? 2014년 7월 27일에 나온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판결을 누가 내렸다고요? 서울행정법원 제6부 함상훈 판사가 이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함상훈 판사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뭐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이분 뭐라고 해야 되죠? 예, 국방위원장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 그 대화 회의록입니다. 보통 이렇게 정상회담 회의록은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공개하기로 한 것만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는 부분은 공개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명박 같은 경우에 독도 발언이 있었죠. 독도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 총리가 그때가 아베였나? 아베 총리가 닦아 세우니까 이명박이 그랬대잖아요. 지금은 좀 곤란하고 조금 시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정상회담 회의록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래 회담 회의록은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 건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공개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일본 쪽에서 먼저 공개를 한 겁니다. 그 바람에 이 논란이 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경우는 북한이 가만히 있고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괜히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대화록 문제를 꺼내 들었던 겁니다. 당시 박근혜는 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이 회의록을 가지고 참 많이 우려먹었습니다. 2012년 대선에 후보가 문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유일하게 물을고 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몇 번이나 끄집어내서 괴롭히고 있는 거죠. 논두렁시계 사건으로 그렇게 괴롭히더니, 박연차로 그렇게 괴롭히더니 돌아가신 뒤에도 또 이렇게 물고 늘어진 겁니다. 이 사건은요,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이 됩니다. 여기 시작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건인데 나중에는 소위 말하는 사초 폐기 사건으로 넘어가 버려요. 사초 폐기 사건은 뭐냐고요? 당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초본이 있었고 완성본이 있었습니다. 완성본이 만들어졌으니까 초본은 없애야겠죠. 자, 근데 초본을 없앴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은 그게 아니었잖아. 회의록이 초본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예, 이게 검사놈들의 특징입니다. 시작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이었는데 나중에는 슬그머니 사초 폐기 논란 이걸로 가버린 거죠. 검사들이 늘 그래요. 원래 시작했던 주제로 성과를 못 얻을 것 같으면 슬그머니 주제를 변질시켜가지고 어거지를 쓰는 거. 이게 검사들이 늘 쓰는 수법이고 이게 적폐들이 늘 써왔던 겁니다. 한동훈이가 써왔던 방법이고 윤석열이가 늘 써왔던 방법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란 사건을 얘들을 뭘로 바꿔치기 하려고 그랬습니까? 예, 갑자기 부정선거로 끌고 가잖아. 내란 사건인데 부정선거 사건으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이게 왜 문제가 됐나요?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정문원 의원이 가짜 허위 왜곡된 폭로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다. 예, 이게 시작이었어요. 정문원은 지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봤는데 거기에 NLL 포기 발언이 있더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비밀이었고 또 대통령 기록물이었습니다. 공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문원은 그냥 드립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처벌 안 했어. 결국에. 이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먹으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거죠. 아무튼 이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시작입니다. 나중에는 김무성이 정문원 의원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아예 정상회담 대화록 일부를 공개를 해버립니다. 이게 대화록의 일부야 라면서 공개를 해버려요. 그리고 월간조선은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왜곡된 내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를 유출해버립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장을 했던 김만복 씨 같은 경우에 직접 나서서 그런 내용은 없다. 그런 내가 국정원장인데 내가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은, 영토를 팔아먹은 역적인 것처럼 몰고 갔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겨서 역적을 만드는 거죠. 윤석열은 온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했는데 안 했다고 우기고, 안 했다고 우기는데 그게 먹히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는 바람에 무덤에서도 제대로 편히 쉬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요? 예, 그게 바로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원본 찾아 산만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도 안 남아있고 아무데도 없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국정원에 있는 파일, 왜곡된 거, 왜곡된 문서 이것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 남아있는 그 파일은 아마도 일부러 노무현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해서
이 발언 내용을 교묘하게 짜붙인 게 완전 아다르고 어다르게 만들어놨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가 한 얘기인데 노무현이 한 말인 것처럼 바꿔치기 한 그런 부분까지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원본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 데도 없었어. 나중에 찾다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 갖고 갔다가 이명박이가 개지랄 떠는 바람에 돌려준 이지원 시스템, 이 복사본에서 대화록 정본이 나옵니다. 이 정본이 나오는 바람에 국정원에서 그동안 왜곡된 그 대화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였다는 게 드러나버려요. 자, 문제는 근데 여기서 또 생깁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이게 없는 거야. 대통령의 기록물이 없고 이지원 시스템에만 남아 있는 거야. 근데 이지원 시스템도 결국엔 대통령 기록물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당시 새누리당은 뭐라고 어거지를 쓰기 시작했느냐. 초안이 사라지지 않았냐. 최종 완성본은 남아있는데 초안이 사라지지 않았냐. 초안 사라진 거는 사초 폐기다. 있다고 소리를 해요. 아이 개새끼들이잖아. 이명박이는 말이야. 이명박이는 말이야. 아예 지가 대통령 기록관에 넘겨야 될 그 자료를 지 뭐 영포 빌딩에 갔다가 처박아 놓고 하지 않았어요? 박근혜는 도망가면서 자료를 다 삭제하고 도망가지 않았어? 지금 윤석열이 같은 경우는 증거 인멸 지금 뭐 오지게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껏 초안은 원래 폐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안 폐기했다고 그거를 사초 폐기라고 어거지를 쓰면서 이거 결국 기소해요. 유죄 판결이 나요. 당시 유죄 판결 내린 사람이 누구라고? 박상욱 대법관이라고 검사 출신이야. 이 검사들끼리 짜고 한 짓이지. 이래서 검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앞에 한 10년 전에 옛날 얘기를 꺼내도 벌써 이렇게 검사들이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다 드러나는 얘기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NLL 포기 논란이 결국에는 사초 폐기 논란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기소당하는 그런 일까지 생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바로 이 함상욱 부장판사가 판결한 이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을 무렵, 그래서 국정원이 왜곡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초안이 사라졌다, 초본이 사라졌다는 말로 막 어거지를 쓰고 있을 때 이 함상훈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함으로써 갑자기 사초 폐기 논란으로 본격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결국에 함상훈 이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 참시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된 거죠. 물론 함상훈 판사는 억울하다고 말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개 판결한 내용 그것만 가지고는 직접적으로 NLL 포기 사초 폐기 논란으로 진전될 상황은 아니었거든.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은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잘 됐다라고 하면서 사초 폐기 논란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함상훈 판사가 내린 판결을 사초 폐기된 사초를 공개하라는 판결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요.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죠. 한 놈은 이용해 먹기 좋은 판결 내리고 한 놈은 이용을 해 먹고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습니까? 자, 그랬던 사람이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가 됐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노무현 대통령 지금 하늘에서도 얼마나 통곡하실까 그 생각이 드네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검찰 세력, 적폐 세력은 10년 동안 이 함상훈이 내렸던 이 판결, 자기들이 잘 이용해 먹었던 이 판결, 당시 이 정말 나쁜 놈들인 것이 2012년 대선에 써먹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또 써먹어요. 지금 계속 써먹었던 거죠. 근데 그 써먹기 좋은 판결을 내려준 사람이 함상훈 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폐 세력은 10년 만에 함상훈한테 보은을 한 거죠. 야, 너 그때 정말 고마웠어. 네 그 판결 우리 잘 써먹었거든. 야, 이번에 헌법재판관 한번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15년 전에도 고통을 받으셨고요. 10년 전에도 고통받으셨고 또 고통받으시는 겁니다. 함상훈 판사 이런 놈을 통과시키면은요. 지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 통고 가실 거예요. 함상훈을 그러면 임명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현실적으로 그 유일한 방법은 한덕수를 탄핵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설프게 여유 부리지 마세요. 어줍지 않게 온정 베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유도 없고요. 저들은 온정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한덕수한테 온정을 베푸지 마세요. 한덕수를 앞에 두고 여유 부리지 마세요. 바로 우리가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48분입니다. 오밤중 뉴스